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주차 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학기는 이 비대면 강의로 아마 학기 끝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잘 따라와줬고 또 열심히 한 학생들은 또 힘든 가운데서도 물리 지식과 더불어서 많은 국제경영 사례를 접함으로써 실전적인 그런 경영학 내용을 많이 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형태와 그 다음에 매매 조건에 따른 선적 의무, 그 다음에 선박 수배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앞선 강의를 통해서 몇 가지 했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상기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FCL 컨테이너 화물은 크게 FCL 화물하고 LCL 화물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FCL 화물은 뭐죠? 그렇죠. 풀 컨테이너 로드. 그렇죠? 그러니까 FCL 화물이라는 것은 컨테이너에 만재된, 그러니까 컨테이너 단위로 딱 포장이 완료된 그런 화물을 FCL, 풀 컨테이너 로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FCL 화물은 규격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컨테이너는 글로벌 스탠다드 사이즈로 20피트, 그죠? 20피트하고 그다음에 40피트. 이 컨테이너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0피트와 40피트 컨테이너 단위로 화물이 포장이 완료된 상태의 컨테이너 화물을 우리가 FCL 화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LCL 화물 개념이 있죠. 여러분 LCL 이거는 less than 컨테이너 로드 이렇게 되죠. 채 컨테이너 한 대가 안 되는 그런 화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물들은 결국은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에 전부 다 찰 정도의 화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작은 소포장으로서 박스 몇 개일 수도 있고 또는 팔레트로 한 뭐 두세 팔레트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정형화된 컨테이너 사이즈에 다 꽉 차지 않는 소량 화물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LCL 화물은 소화물이죠. 소화물. 수출입, 소화물. 수출입을 해야 되는 소화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FCL 같은 경우는 부두로 가면 CY로 들어가게 되죠. CY, 그죠? 컨테이너 야드. 부두와 인접해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컨테이너 도크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CY라고 하고 이러한 CY의 용도는 뭐예요, 여러분? 수출 또는 수입 화물이 저장돼서 대기하는 장소의 개념이죠. 그래서 수출 화물이라면은 수출이 예정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부킹, 예약이 되어 있는 그런 선박이 오기 전까지 컨테이너 화물이 머물러 있는 장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로 바로 진입을 하게 되고 얘네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LCL 화물은 컨테이너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바로 부두 CY로 진입이 안 되겠죠. 얘들은 컨테이너화 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곳이죠. 그래서 그러한 컨테이너화 과정을 해주는 곳을 우리가 보통 CFS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한 컨테이너가 채 안 되는 수출입 소화물은 CY로 가기 전에 CFS에 들러서, 그렇죠? 한 컨테이너화 작업, 다시 말해서 우리 그거를 혼재 작업이라고 했고 콘솔리데이션 작업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소화물들은 부두의 CFS로 들어와서 하나의 컨테이너화 작업이 된 다음에 마찬가지로 CY로 이동해야 하게 되죠. CY로 이동했다가 그죠? 예약된 선박에 이렇게 그죠? 선적되어서 출항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교수님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제는 뭐냐면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형태를 보통 구분할 때 여러분 지금 얘기한 컨테이너 화물이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는 수출입이든 수입이든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치구역 보관 물류 시설인 CY, CFS를 갖고 구분을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CY와 CFS를 가지고서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 화물의 구분 형태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CY하고 CFS를 설명한다 그랬어요.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이쪽부터 설명해 볼까요? 자, 네 가지 형태로 여러분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CY와 CFS를 거쳐서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화물은 이 두 가지 장소를 가지고서 네 가지 유형의 컨테이너 화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CY라고 표기되는 화물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표기되냐면 여러분 이제 선화증권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Bill of Lading, 그래서 보통 BL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화증권상에 이 CY로 표기되는 컨테이너 화물이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되냐면 보통 CY로 들어갔으니까 좀 전에 교수님이 설명했을 때 이 화물은 어떤 컨테이너 화물이에요? FCL이에요? LCL이에요? FCL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FCL 이렇게도 표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FEO 도어 투 도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화물은 FCL 화물이기 때문에 수출지에서도 CY를 거쳐서 수출이 되고 도착지, 다시 말해 수입지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CY를 거쳐서 그렇죠? 최종 수입자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FCL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도어 투 도어. 풀 컨테이너 화물은 어때요, 여러분? 화물이 해체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최종 수입자까지 갈 때, 최종 바이어에게 갈 때까지 컨테이너 단위 화물은 이렇게 화물이 컨테이너가 해체돼서 꺼내지는 그러한 일이 없죠. 그래서 도어 투 도어. 출발지서부터 도착지까지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다. 이렇게 해서 도어 투 도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형태일까요, 여러분? 수출자, 그렇죠? 일단은 수출지 CY에서, 그렇죠, 여러분? 수출지 CY에서 바다를 건너서 수입지 CY를 거쳐 가는 형태가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수출지에서는 여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수출자가 있겠지, 수출자가 하나가 있겠죠. 자기 컨테이너 화물을 CY로 보내서 예정된 선박을 통해서 도착지 CY까지 가고 여기서 이 컨테이너는 어떻게 돼요? 또 그대로 수입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도어 투 도어, 그죠? CY가 되고 화물은 여기서 FCL이 되는 거죠. FCL. 그렇죠? 이러한 형태가 첫 번째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형태예요. 두 번째 컨테이너 화물 운송 형태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자, CY, CFS 형태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일단 수출지에서는 CY로 들어갔으니까 수출지에는 어떤 화물이에요? FCL 화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수입지에서는 CY로 안 들어가고 CFS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CFS의 용도는 뭐예요, 여러분? 수출지에서는 여러 소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드는 기능을 하는 곳이고 수입지에서는 하나의 컨테이너로 된 화물을 여러 개의 소화물로 분리를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지에서는 CFS로 들어갔으니까 얘는 수입지에서는 LCL 화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LCL 화물로 바뀌게 되어서 FCL, LCL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수출지에서는 도어, 처음 출발지, 그러니까 보내는 수출자가 있는 곳에서, 그죠? 어디에? fear, 부두까지만 이 형태를 유지하고 간다는 거예요. 컨테이너가.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fear가 여러분 부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CFS를 증명하는 거죠. 부두에서 해체돼서 그 소화물별로 세분 목적지별로, 그죠? 다른 소화물로 분리가 돼서 최종 수입자가 와서 가져가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건 도어 투 피어 형태의 화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CY에서 어디까지? 수입지, 부두, CFS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이 수출자는 어때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가 하나의 FCL 컨테이너로 해서 부산항에 이렇게 CY에 장치를 하고 부산항에서 예약된 부킹 선박을 타고서 프랑스라고 할 거예요. 프랑스 르하브르 항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서 프랑스 르하브르에서는 어디? CY로 안 가고 이렇게 CY로 안 가고 CFS로 들어갔어요. CFS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화물은 요 수입자가 한 명이 아니구나. 수출자는 한 명인데 수입자가 한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겠죠, 여러분. 그렇죠? 수입자 1, 수입자 2, 수입자 3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얘들은 모두 LCL 화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LCL,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수출 기업이 프랑스에 많은 거래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은 서로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들이 거래하는 한국의 거래처는 한 군데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프랑스의 거래자가 복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보낼 때 따로따로 보낼 이유가 없죠. 한꺼번에 FCL 화물로 보내서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각각의 수입자 1, 2, 3 거래처별로 CFS에서 분리해 놓으면 CFS에서 통보하면 와서 우리 한국 기업의 거래처들이 각각 와서 가져가는 형태의 컨테이너 화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 세 번째는 반대가 돼서 반대 여러분. 수출지에서는 CFS인데 수입지에서는 CY로 들어가는 화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보통 거꾸로죠. LCL, FCL 이렇게 되고, 그죠? 이건 뭐예요? Fear to Door. 이런 화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 자, 이것도 그림을 그려볼까요? 일단 수출지에서 CFS로 들어간다네요, 여러분. 수출지에서 CFS로.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CY로 들어간대요. 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한국의 수출자가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한국의 수출자가 복수의 수출자가 있는 거예요. 수출자 1, 수출자 2, 수출자 3. 그쵸?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수출자들은 어차피 다 LCL 화물일 거 아니에요. 그죠? LCL, 소화물. 얘들이 어디에 모여요? 수출이 돼야 돼. 어디로? 프랑스로. 그러니까 부산항에 CFS에 집결을 한 상태에서, 그죠? 집결을 한 상태에서 하나의 컨테이너에 들어가겠죠. 하나의 컨테이너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여기서 혼재 작업한다고 했었어요. 혼재, 혼합적재.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었죠. 다 프랑스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갔는데 얘들이 따로따로가 아니죠. 여기에서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게 그대로 프랑스 항구의 CY, 컨테이너 단위 화물이 가는 CY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수입자에게 갔어요. 여러분, 수입자. 그러니까 이거는 FCL 화물로 그대로 간 것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프랑스에 있는 수입자가 한국에 그죠? 거래선이 여러 군데 복수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프랑스에서 한국 제품을 사오는데 부품이 됐든 완제품이 됐든 어떤 한국 제품을 사오는데 내가 한국에 거래하는 거래처가 단일 거래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거래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제품을 사는데 한국 요 1기업, 2번, 3번 수출자에게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이 뭐 운송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산항에 한꺼번에 모아서 전부 내가 사는 거니까 거기서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그대로 프랑스로 들어오게 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형태가 되겠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겠죠. CFS, 그죠? 얘들은 LCL이야. LCL.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peer to peer.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수출지에서도 CFS야. 그리고 바다 건너서 프랑스에 가서도 CFS로 들어가는 것이죠. 앞선 예를 들어 봤을 때 어때요? 한국의 수출자가 복수의 수출자예요. 그렇죠? 수출자가 N개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각각의 수출자들이 전부 소화물을 이렇게 CFS로 보내게 되겠죠. LCL 화물이죠. LCL. 이게 부산항 CFS에 모여서 전부 프랑스 쪽으로 가는 화물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컨테이너화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여기서처럼. 그런데 프랑스에 도착해서도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는 그냥 CY로 가서 하나의 수입자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얘들은 CFS로 갔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혼합 적재된 한 컨테이너가 프랑스에 와서 분리될 예정이구나. 분해될 예정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분리가 돼서 마찬가지로 복수의 수입자, 그죠? 수입자 1, 그죠? 수입자 2, 수입자 N개의 수입자에게까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LCL 화물로 다시 분리가 되어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FCL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전혀 서로 모르는 수출자, 전혀 서로 모르는 수입자가 복수의 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부산항을 통해서 프랑스 르아브르항까지 운송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산항에서 서로 다른, 서로 관련성이 없는 수출자들의 복수의 수출화물을 혼합적재, 하나의 컨테이너에 혼합적재해서 프랑스로 운송한 상태에서 프랑스 항구의 CFS에 다시 이번에는 디베닝 작업, 컨테이너를 해체 작업을 해서 서로 다른 복수의 수입자에게 갈 수 있도록 분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수입자들에게 통지를 해서 찾아가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모든 화물의 인계 인수 업무가 피어, 부두에서 부두까지 이루어진다. 그래서 피어 투 비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어 투 피어.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 형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고 이러한 CYCFS 그죠? 자, 이러한 형태 CYCFS 또 CFS-CY 또는 CFF-CFS 이런 것들이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선화증권 BL 이렇게 얘기하죠. Bill of Lading 여기에 하단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오늘 시간에 이 컨테이너 화물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러한 화물의 형태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선박 수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못하고 넘어갔는데 선박 수배는 여러분
수출자가 선박을 예약을 하는 게 맞아요. 수입자가 예약을 하는 게 맞아요. 그걸 보통 선박 수백 건이 누구한테 있는지, 수배의 의무가 누구에 있는지를 말하는데 누가 하는 게 맞죠, 여러분? 수출자가 선박을 부킹하는 게 맞아요? 수입자가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이번 학기들의 두 번째 시간에 했던 인코텀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FR, CIF 조건, DDP 조건이면은 수출자가 선박을 수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상 운임을 수출자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인코텀스, 정형화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대로 FOB나 아니면 EXW 조건일 경우에는 수입자가 수출자 항구, 수출자 공장까지 와서 화물을 가져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죠, 물류비를 다 부담하고 가져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운송할 선박을 부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오늘은 요 정도 선까지만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다음번 시간에 좀 기회 있으면 선박 수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9주차도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